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다. 깊은 혈육의 정을 말하는 말이다. 우리는 자라면서 막연하게 옳다고 바라는 일들이 있다. 예를 들어 어려서는 아빠가 슈퍼맨이고 엄마는 천사라고 믿는 것과 같다. 또 어렸을 때 그렇게 크다고 생각했던 옛집을 크고 나서 보면 어쩜 그리 작은 집이었는지 놀라기도 한다. 이렇게 막연하게 옳다고 믿고 사는 게 결국 우릴 인간으로 만들지만 막연히 형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당하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다. 연예인 박수홍은 2021년 4월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8년의 기간 동안 수백 회에 걸쳐 박수홍의 친형 부부가 박수홍의 개인 계좌에서 빼간 돈만 28억 9,500만 원이며 그에 허위로 직원 등을 등록하여 월급 형태로 빼간 돈만 19억에 달한다는 것이다. 현재 검찰은 박수홍의 친형 부부가 횡령한 금액이 총 61억 7천만 원이라고 보고 있다. 더구나 박수홍이 자신에게 소송을 걸자 친형 부부는 박수홍의 출연료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맞소송을 할 자신들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불하기도 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법정에서 박수홍이 거짓말을 하고 있고 자신들을 악마화하는 이미지 메이킹의 전문가라고 반박했다. 반성의 여지도 일절없이 온갖 핑계를 대며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변명을 나열했다. 이에 박수홍은 직접 친형에게 전달한 편지 속에 형제간의 문제니까 다시 웃으면서 지낼 수도 있다고 자신의 법정 분쟁에 따른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는 편지를 전달하니 박수홍 형이란 자는 이 편지를 확인하지도 받지도 않고 끝까지 자신들의 횡령 사실을 숨기려는데 급급한 행동을 보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박수홍의 형수라는 여자는 박수홍의 곁에 있는 박수홍의 아내에 대한 사건 본질과는 상관없는 인격살인을 하는 25가지의 허위 사실을 김모라는 사람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총 31회에 걸쳐 유포하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결국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이와 같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 김모 씨를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수홍의 안타까운 사연 이외에도 가족들에게 사기를 치는 등의 연예인 이야기는 무수히 많다. 2013년 2월 장윤정은 10년 동안 자신이 벌어 채워놨던 개인 통장에 돈이 한 푼도 남아있지 않은 것을 발견한다. 그동안 장윤정 통장을 관리하던 어머니와 남동생이 멋대로 돈을 탕진했던 것이다. 더 한심한 건 장윤정 동생이 돈도 안 벌리는 사업을 열어놓고 직원만 200명에 가까이 고용하여 월급을 줘가면서 장윤정의 돈을 다 써놓고는 오히려 취재하러 온 tvN 생방송에 출연해 자신이 쓰지 않았다면 아직도 장윤정이 벌어놓은 돈이 통장 안에 쌓여 있었을 것이라며 그거야말로 돈을 낭비하는 게 아니었겠냐는 쌉소리를 할 정도였다. 2014년 말 연예인 김구라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인이 여기저기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보증을 서게 되는 바람에 현금 빚만 17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되고 재산의 가압류 통지를 받게 된다. 당시 아내가 사람들에게 빌린 돈의 이자율은 60%에서 80%였다고 한다. 더 놀라운 건 이미 전에 김구라가 아내의 언니인 사람의 보증을 서줬는데 이 여자 역시 도망을 갔다는 점이다. 2019년 가수 구하라의 사망 이후 20년 동안 연락이 끊겨있던 친모는 변호인들을 통해 구하라가 생존 당시 소유했던 부동산 매각 대금의 반절을 요구했다. 현행 상속법에 부모가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도 상속 자격을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고 따라서 구하라의 친모가 친부와 구하라의 상속 재산의 절반을 갖는 1순위 상속권자가 되기 때문이었다. 기억도 추억거리도 전혀 남기지 않았던 친모는 그렇게 죽은 그녀 딸의 재산을 탐하였다. 참을 입에 담기도 힘든 쌍두문자도 아까운 노년들이다. 피를 나눈 가족, 형제 등에 아무런 감정도 없이 칼을 꽂을 수 있고 또 이후 후에도 반성도 없이 지가 잘났다고 주둥아리를 씹으려대는 이런 인간들이 우리 사회 내에는 너무나도 많다. 인간에게 성장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부모이다. 아빠든 엄마든 편부모든 새엄마든 새아빠든 간에 아이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이를 케어기버 또는 양육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양육자들은 세 가지만 꼭 명심하길 바란다. 첫째, 아이들의 도덕성 확립에 최선을 다해 훈육하라는 점이다. 도덕성이란 것은 순수성, 결백성을 말한다. 아이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도덕성이 빠지게 되면 이후 성장한 뒤에도 아이의 말과 행동에는 거짓들로 가득 차게 된다. 따라서 말보다는 행동을 먼저 중시하고 사연보다는 결과에 더 집중해서 가르쳐야 한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라도 거짓이 섞여 있다면 이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진실성 있는 대화를 하고 진실성 있는 행동을 해야 하는 이유는 결국 아이의 도덕성 확립에 기초가 탄탄해지는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역할론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 형이니까 해야 하는 덕목과 동생이니까 해야 하는 덕목을 나눠서 이런 식으로 태어난 순수에 따라서 고정된 역할론을 아이들에 강조한다면 아이들은 서로에 대한 억울함과
피해의식만이 가득하게 성장하게 된다. 따라서 매사 공정하고 독립적이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아이와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할 줄 알아야 하고, 때론 아이에게 부드럽게, 때론 아이의 행동에 따끔하게 훈육할 줄 알아야 한다. 셋째, 혹여나 자녀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고 아무래도 쉽사리 해결될 것 같지 않다면 이를 오랜 시간 방관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 부모는 때로는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해주고 판사와 같은 판결을 내려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자녀들 사이에 꼬인 분쟁의 매듭은 더욱 두꺼워지고 쉽게 풀리지 않는 지경까지 오게 된다. 자녀들을 사랑으로 감싸주기만 하는 부모들은 결국 자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고 허둥지둥하기도 한다. 때론 판사와 같이 날카로운 검의 날처럼 아주 명확하고 공정하지만 어찌 보면 한쪽에게는 매정하게 보일 수 있는 결정을 내리고 매우 신속하게 자녀 간의 분쟁을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본래 부모의 자녀 사랑은 정말 숭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부모의 자식 사랑이다. 자식 역시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자녀가 부모를 가장 사랑해주는 시기는 어린 유아 시절이 아닌가 싶다. 자녀 앞에서 부모가 말싸움을 해도 자녀는 묵묵히 이를 바라보며 다가와 부모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한다. 표정이 좋지 않는 엄마나 아빠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옆에서 애교를 부린다. 그런 아이들이 부모를 더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나? 어떤 이는 자식이 부모를 향한 평생교는 어렸을 때 다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다 커서가 아니라 아직 너무 어린 나이의 아이들이 부모에게 주는 사랑의 크기가 더 크다는 것이다. 그 기반에는 아이의 부모에 대한 조건 없는 용서와 이해, 그리고 사랑이 아닐까 싶다. 따라서 한마디만 더 하겠다. 오늘도 친형제와 가족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부모의 등골이 휠 때까지 카드 들고 다니며 쓰고 다니는 자식놈들아, 니들이 잘나서 네 부모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니들을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기 위해 매일 노력하는 부모의 사랑의 크기를 니들이 스스로 깨달을 날은 오지 않겠지만 적어도 니들에게도 자식이 있다면 매일 네 자식에게 소리 지르고 너의 스트레스를 푸는 너를 보면서도 오늘도 환하게 웃어주는 니 자식의 얼굴 속에서라도 너를 향한 너의 부모의 큰 사랑을 깨닫는 날이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올 수 있기를 바란다.